몇 억이라고 되물으면서 누구한테 캡처 인증하려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이선균 씨의 비극이 다시 한번 연예계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들이 나오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사실 김남희 씨의 절친이자 윗집 여동생인 P씨의 존재는 제가 언급하기 전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유흥업소 실장인 김남희의 본명과 카톡 그리고 녹취들이 일방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김남희 홀로 벌인 자작극처럼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기억 속에는 이 모든 일을 벌인 인물이 바로 유흥업소 실장 김남희다 라고 각인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면밀하게 취재해본 결과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P씨가 있었습니다. P씨는 김남희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머리카락과 염색 사진을 들고 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김남희 씨는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 이후 P씨의 행보는 더욱더 활발해졌습니다. P씨는 이후 국내의 유명 매체와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특히나 유명 유튜브 채널들과 접촉을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겼습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상당 부분 왜곡이 돼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핵심 프레임 중에 하나가 바로 김남희 씨의 3억 프레임입니다. 애초에 해킹범이 1억 원만 요구했는데 김남희가 그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3억 원을 받아갔다 라는 겁니다. 자, 지난 1월 경찰이 직접 밝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씨가 인천경찰청 사무실을 찾아와서 김남희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P씨의 제보로 김남희가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세 번째, P씨는 비슷한 시기에 이선균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네 번째, P씨와 이선균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다섯 번째, 이선균 측은 P씨와 김남희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여섯 번째, 그러나 경찰은 김남희가 P씨와 서로 짜고 이씨를 협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곱 번째, P씨가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매우 가깝게 지냈던 김남희를 마약 투약범으로 경찰에 제보한 배경에는 금전 문제와 이씨 협박 사건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여덟 번째, 경찰은 김남희를 협박한 인물을 P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의 입장을 보고 저 역시 상당히 놀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분명하게 보셨겠지만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과 100% 일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김남희와 P씨는 공모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 해킹범과 P씨가 동일 인물이라면 해킹범이 요구한 금액은 1억 원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남희와 이 P씨가 공모를 했다는 그간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지는 근거들입니다. 결과적으로 P씨가 일방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한 자료들로 국내의 유명 방송사들과 유명 유튜브 채널 그리고 매체들이 놀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6일 P씨는 법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날 김남희와 이선균의 녹취 그리고 김남희와 이선균의 지인 강씨의 녹취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씨가 대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낱낱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P씨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저 역시도 좀처럼 납득하기가 힘든 다면적인 인물입니다. 앞서서 P씨는 김남희와 교도소 재소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도소 출소 이후에는 두 사람이 오피스텔 위아래층에 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하지만 P씨는 단순히 절친이라고 보기에는 김남희를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카톡을 하고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김남희에게 세금과 자동차세 문제로 수천만 원을 갈취해서 뜯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P씨가 김남희에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남성들에게도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면서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P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사기에 특화된 인물로 보입니다. 제2의 전청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체포 당시 P씨가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P씨에게는 P씨의 아들을 전담으로 돌보는 돌봄 이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씨가 굳이 갓난쟁이 아이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된 장면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다수 나왔는데요. 실제로 P씨는 아이를 끔찍히 아끼는 것처럼 연출을 했지만 사실 P씨의 아이를 돌보는 돌봄 이모에게 돌봄비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균 측에게 5천만 원을 뜯어냈고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남성들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도 아닌데 수개월째 아이의 돌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P씨가 아이를 안고 경찰에 출두한 모습 자체가 연출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박범은 1억만 요구했는데 김남희는 왜 3억 원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언론사 등에 제보된 자료 등을 보면 김남희의 지인으로서 P씨는 협박범이 1억 원만 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3억을 받은 거잖아 라는 카톡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 보면 최초 발단은 협박범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해킹범이 요구한 금액은 1억 원이었는데 김남희가 2억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3억 원을 받았다라는 프레임이 성립을 합니다.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일까?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자료를 하나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 4일 김남희와 해킹범이 서로 주고받았던 카톡 파일입니다. 해킹범은 오는 새벽까지 2억 안 들고 오면 이선균 내 아내한테 카톡할 거고 네 주변 애들한테 다 알린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범이 요구한 금액이 최소 2억 원 이상임을 엿볼 수 있는 카톡입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해킹범 또한 김남희의 말에 몇 억이라고 되물으면서 누구한테 캡처 인증하려고 몇 억이라고 말해 라고 답을 합니다. 아니 굉장히 의아한 말입니다. 네가 인증을 할까봐 몇 억이라고 얘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해킹범 입장에서는 자신이 요구한 금액이 명확한 자료로 남아서 누군가에게 입증이 될까봐 굉장히 의심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2억 원을 들고 와라. 그리고 몇 억? 누구에게 캡처해서 인증하려고 보내주냐? 라는 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해킹 협박범이 최초로 요구한 금액이 적어도 2억 이상의 금액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해킹범은 이선균을 넘어서 이선균의 아내에게까지 연락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P씨가 이선균 측에 협박을 할 때 일주일간의 집착을 통해서 전혜진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해킹범과 P씨가 모두 이선균 씨의 아내 전혜진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라는 방증입니다.